실제로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조금은 주식을 주워 담았습니다. 제가 3가지 주식을 주워 담았는데요. 싹싹! 안녕하세요, 사기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하락장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증시 하락장에서 저라는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S&P 500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8.7% 하락했고, 나스닥은 고점 대비 15.1%나 하락했습니다. 인기 있는 대장주인 넷플릭스의 경우도 무려 고점 대비 마이너스 43.3%나 하락한 상태고,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2.5%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많은 투자자들께서 큰 손실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오늘은 크게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두 번째는 증시가 정말 버블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이번 하락장에 대한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는 개인 투자자의 시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먼저 금리 인상은 반드시 증시에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금리 상승기 때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죠. 코스톨란이 달걀 모양만 보더라도 금리가 고점으로 향해 갈 때는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래도 아직은 금리 상승이 시작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 고전 모델에서도 아직 주식을 보유해도 괜찮은 국면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금리 상승기 때는 주가가 하락했고, 금리 하락기 때는 주가가 상승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0년 이후에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지만, 아시다시피 닷컴 버블 이후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후 2004년 무렵부터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지만 이때는 주가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또 세계 금융위기 때죠. 금리가 내리고 있지만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015년부터 다시 금리가 상승했는데요. 2018년까지도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이후 다시 금리가 내려왔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금리는 더 내려왔었죠. 이후 제로금리 수준이 유지되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금리가 상승한다고 반드시 주가가 하락하진 않았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 주가도 내리고, 금리가 오를 때 주가도 오른 시기가 있었죠. 그래도 지금 시기는 거품이 아닌지, 드디어 버블이 터지는 것이 아닌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항상 두려워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블을 미리 파악해 볼 수는 없을까 생각이 들 텐데요. 제가 오늘은 6가지 지표를 통해서 지금 증시가 버블 수준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핏 지표입니다. 미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인데요. 버핏은 1, 즉 100% 이상이 고평가다 말했었고, 실제로 1970년부터는 평균 수치가 100% 미만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150%를 넘지 않았고, 금융위기 시절에도 1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는 어떨까요? 무려 200%를 돌파하고 있죠. 이 수치로 본다면 지금은 엄청나게 거품입니다. 두 번째 지표로 시장 전체에 대한 PBR, 즉 PB 레이쇼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2000년 이후로만 보아도 평균 수치가 3을 넘지 않는데 지금은 4.5를 넘고 있어 굉장히 고평가된 수치로 보입니다. 1978년부터 데이터를 보자면 이때도 평균 수치가 2.41인데요. 4.54인 지금 수치는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죠. 이 PB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고평가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시장 전체의 P/E를 볼 수 있겠는데요. P/E의 경우는 100년 이상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나름대로 균일한 수준의 수치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도 평균은 15 수준인데 지금은 25 수준이니 상당히 고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전체가 고평가되면 배당 수익률이 낮아질 테니까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도
이 평균적으로 4%를 넘는데 현재가 1%대니까 엄청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만 배당 수익률의 경우는 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계속해서 변화해온 것처럼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고평가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은 BEER, 비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채권 수익률과 PE의 역수인 이익 수익률을 비교한 건데요. 즉 주식시장 전체의 수익률을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비교해서 더 낮으면 고평가, 더 높으면 저평가로 보는 것입니다. 비어가 1이 넘으면 고평가라서 맥주 거품이 넘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채권 수익률이 현재 1.83%인데 이익 수익률이 4% 정도기에 채권 수익률을 이익 수익률로 나눈 비어가 0.5도 되지 않습니다. 즉 이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평가다 이렇게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블을 살펴보는데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진 지표, 바로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이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버블이 터지는 전조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고점인 시기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 항상 버블이 터져 왔으니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폭락을 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버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하락장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S&P가 고점 대비 8.7%, 나스닥이 고점 대비 15% 정도 하락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S&P 기준으로 보면 아직 고점 대비 10%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5% 이상 빠지는 해는 1928년부터 보아도 95%는 그래왔고, 10% 이상 빠진 해는 절반이 조금 더 넘는 63%였습니다. 너무 과거는 제외한다고 치고 1950년부터 보더라도 10% 이상 빠진 경우가 절반이었다. 즉 2년 중 한 번은 10% 넘게 빠지더라. 그러니까 10%가 빠지는 것도 그다지 특수한 상황은 아닌데 10%도 빠지지 않은 현재는 약세장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20% 이상 빠지는 약세장의 경우가 72년 동안 10번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20% 이상은 빠져야 약세장인가 생각할 수 있겠고, 이 경우에 오히려 기회를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0% 이상 빠진 경우도 6번이나 있었는데, 이 경우 언제나 역사적인 순간이었기에 이 경우가 온다면 오히려 주식 풀매수 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보유기간별 수익 비율과 손실 비율을 보자면 아무 때나 사도 5년만 보유하면 87% 수준으로 수익을 봅니다. 다시 말해 고점 같아 보일 때만 골라 샀어도 5년 넘게 기다리면 웬만하면 수익이라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하락장이다? 그렇다면 5년 보유해서 망할 일은 정말 없는 시점이겠구나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왕이면 저는 적당한 하락폭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은 불가한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인지 하락장이 초입인지 모르겠는 이 시점에서 조금은 주식을 주워 담았습니다. 제가 3가지 주식을 주워 담았는데요. 어떤 근거로 매수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스타벅스입니다. 한때 100% 넘는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이고, 이번에는 고점 대비 거의 20% 하락을 했죠. 기술적으로도 지지선을 완전히 깨고 내려갔는데 현재 상태에서 배당 수익률이 2%로 꽤 준수하고 PEG가 심지어 0.8로 상당히 저평가된 수치로 보입니다. 애널리스트 전망치에서도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가격이었고, 또 코로나 때 잠시 타격을 받았지만 매출 이익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담은 주식은 엔비디아인데요. 최근 핫한 키워드죠. 메타버스, NFT, 그리고 이 중심에 있는 암호화폐, 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그래픽 카드, 그리고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입니다. 최근 30%가 넘는 큰 하락이 있었는데 이 회사는 폭발적인 성장 중인데다가 미래 전망도 밝고
또 애널리스트 전망치에서도 평균보다 한참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기에 조금 주워 담았죠.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마소를 주워 담았습니다. 마소의 경우도 주가가 기술적 지지선을 깰 정도로 하락해서 현재 애널리스트 전망치의 최저 수준이고요. 기술 대장주임에도 최근 매출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번에 또 액티비전 블리자드까지 인수하면서 미래에 도전하는 모습을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ROE가 무려 50% 수준으로 매우 높고요. 앞으로도 저는 MS는 잘 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우량한 재무제표에 기반해서 이번에 기술적 저점이겠구나 판단해서 조금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기술주를 좋아하는 삭은 QQQ도 함께 주워 담았는데요.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금리 인상이 꼭 주식시장의 하락을 말하지는 않는다. 지표로는 시장의 거품으로 볼만한 지표들도 많다. PB, PE, 버핏 지표가 그랬죠. 또 10% 수준의 시장 하락은 2년에 한 번 일어날 정도로 흔하다. 지금이 아주 특별한지는 모르겠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력적인 주가로 보이는 주식들을 분할 매수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내용을 잘 지켜보자. 이렇게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상나갑니다.